화요일 아침을 또 열어주실 분, 오늘은 박완필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일단 국장 이야기 또 미장 이야기 섞어서 국장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네. 식장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투심이 괜찮은 것 같아요. 막 그렇습니다. 너무 흔들리지는 않는 느낌인데 뭐 계속해서 트럼프가 정책을 뭐 네. 매주 사실 발표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소화를 좀 잘 해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관세 관련해서는 좀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네. 밤사이에 미국에서도 몇 가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뭐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이 전부 다 10조 원 넘는 네. 거래 대금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좀 체력이 많이 약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그동안에 관세라든가 또 반도체 여러 가지 경기 문제에서 가장 위축됐던 게 삼성전자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바닥에서 한 3% 정도 그렇죠. 올라오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트럼프 황제 시대를 맞아서 네. 매일매일 SNS로 이렇게 막 날려대는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자극적인 뉴스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처음에 25% 관세 이야기 했었고요. 또 중국과 삿바 싸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통화 아직 안 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은 이제 그 하얼빈의 올림픽 여기에서 느긋하게 좀 자기들은 준비가 됐다. 미국과의 관세 이런 거에 대비를 했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 이제 어제 또 이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이쪽으로 관세 25% 발표하면서 미국에서는 뭐 그런 관련주들이 뭐 유나이티드 스틸이나 이제 또 알코아나 이런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뭐 네. 우리나라는 또 어제 그쪽이 약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미리 그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 먼저 한번 때렸고 또 지금 이제 일본과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서도 지난 주말에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좀 우리 업종은 어떨까,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시장 반응이 주가에 녹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가장 컸던 게 미국의 그 고용 지표였는데 고용 지표는 이제 신규 고용은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신규 고용은 좀 낮게 나왔지만 이제 실업률도 떨어지면서 고용이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특히 이제 11월과 12월에 신규 고용도 5만 명씩 이렇게 증가한 걸로 수정이 되는 바람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좀 상당히 탄탄하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가 올라왔죠. 이 보면 미시간대 이제 기대 인플레도 올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이 지금 이제 그 연준에 지금 이제 이 기대 인플레 예상 인플레도 조사해 보니까 3% 정도로 나타났는데 오늘 저녁에 미국 파월 의장의 이제 의회 증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동결하는 쪽으로 시장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정책 금리 혹시 올리면 어떡하나 그런 의견도 나오고는 있어요. 보면은 미국의 이제 아폴로 같은 데서는 6월에 인상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맥쿼리 같은 데서는 이제 올해 한 번도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나름대로 매파적인 이런 이제 의견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번에 이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연준 금리에 어떻게 입김을 불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는 시장 금리 미국 10년짜리 시장 국채 금리의 하락에 이제 좀 더 주안점을 두겠다. 시장 금리가 사실은 시장에서 이 그 뭐 국가든 또 지방 자치단체든 또 각 기업들이 조달하는 실질적인 코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수급을 개선시키겠다는 거, 또 관세에 의한 어떤 기대 인플레 압박을 조금 더 좀 진정시키겠다는 이런 의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도 사실은 관세를 뭐 때려가지고 기대 인플레나 뭐 인플레가 올라와서 뭐 금리가 폭등하고 또 이것이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자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최소화시키면서 외부에서 뭔가 이 공격을 한 그 결과치를 이제 얻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 지금 금리를 이제 시장 금리를 다운시키겠다는 것 자체는 특히 이제 국채 이번에 발행 계획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뭐 매년 이 4%대의 어떤 금리를 반영해서 원리금 만기가 돌아오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국채 발행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 증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재정을 좀 긴축해서
그 부분을 좀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미국의 어떤 증시가 조금 잘 버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구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인플레를 좀 해지하려는 의도로 이제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제 금 투자를 많이 했죠. 금 가격이 또 2,900달러 돌파하면서 네. 시장은 이미 인플레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비하는 쪽으로 충분히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더 오버해서 준비하지는 않을 거다. 특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비관적 견해가 49%로 급증했다. 이건 이제 상당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도 상당히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갖춰져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글로벌 증시들도 조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일기를 겪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어쨌든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서서 살짝 짚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삼성전자가 선방을 해준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시총 1위 기업이고 또 어쨌든 지수를 대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올라준 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손을 대는 사업마다 조금 그 분야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잖아요. 뭐 로봇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 자체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그 삼성전자가 어제 올라온 거는 이제 한 서너 가지 의미가 아주 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올해 이제 2분기 말 정도 되면 고객사들의 반도체 재고가 감소해서 그때쯤 돼 가격 돌아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2분기 말이 아니라 1분기 말 정도 되면 돌아선다. 일단 이제 그 중국의 이번에 춘절 연휴에 그 춘절 연휴가 되면 이제 원래 또 중국에서는 그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판매가 많은데 특히나 이번에 2구 환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구 환신은 이제 옛날 거 이제 새 거로 바꾸면 지원해 주는 건데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또 스마트워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번에 춘절에 스마트폰 판매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82%, 가전이 166% 증가했어요. 이거는 이제 재고가 빨리 소진되게 하는 어떤 강력한 시그널을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낸드 플래시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의 재고가 소진됐다는 반응이 나타나면서 대만의 디지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인상이 10% 이렇게 제한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비중이 큰 삼성전자, 특히 HBM에서 하이닉스는 전체 이제 매출의 50%가 HBM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HBM 비중이 이제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레거시 비중이 크거든요. 이쪽이 올라온다는 거는 삼성전자한테도 매우 유리한 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그 2나노 생산에서 해외 고객사라고 하는데 모바일하고 HPC, 오토 등의 다양한 응용처를 갖고 있는 고객. 모바일, HPC, 오토 이러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와의 이제 고객 접점을 만들어서 일단은 고객사 제품 수준의 설계를 시작하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올해 2나노 1세대 제품 공정에 양산을 해보겠다. 근데 2나노가 굉장히 가장 미세한 공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이제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어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이런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파운드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수율을 안정적으로 잡아내면서 삼성전자와 경쟁에서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나노에서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런 그 새로운 고객사와 나노 테스트 생산을 통해서 예상보다 높은 수율을 30%대를 잡아냈다. 상당히 기대를 하게 하는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와 연결해서 본다면 3나노까지는 이제 대만 반도체가 이 삼성전자와 다른 삼성전자는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해왔었고요. 대만 반도체는 미세 공정의 3나노까지는 아직도 코어스, COWS 공정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2나노부터는 이게 이제 코어스 공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로 접목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붙는 거죠. 삼성전자는 GAA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익숙해져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가 압도적으로 밀려 있는 삼성전자에서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주가 측면에서도 이제 어제 발표된 대만 반도체 1월 매출이 전월 대비는 5.4,
전년 동기 대비는 이제 35.9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만에서 이제 1월에 지진이 많이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실적이 1월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래서 1분기 매출 예측 범위도 매출은 자신들이 원래 예측했던 거에 하단선 정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대만 반도체가 어제 이제 관세 우려 등으로 해서 주가도 한 2% 하락한 반면에 삼성전자가 이제 3% 올라온 거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HBM에서는 그 동안에 하이닉스한테 좀 많이 밀렸지만 네. ASIC라고 그러죠. 이 맞춤형 반도체에 이제 들어가는 HBM은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선전할 것 같다. 이런 외부의 이제 그 분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특히 자사주 매수가 지난번에 발표하기로 이제 1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1차 3조 원을 매수해서 소각을 예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만간 끝나기 때문에 2차 자사주 매수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네. 이번에 이제 샘 울트먼의 방한 효과로 피지컬 AI에 대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들까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여러 가지 히트를 치고 있는데 삼성전자 어제 밸류체인 특히 레거시 쪽으로 이제 두산 테스나 또 YC 리노공업 또 동진세미캠 또 이제 그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이제 제주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솔브레인이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전통적인 레거시 밸류체인에 들어갑니다. 이 회사들이 올라오면서 바닥 잡기가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동시에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 유리기판 쪽으로는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또 네, 삼성전자와 또 시너지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가면서 매매하시면 조금 더 삼성전자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뭐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어요. 일단 레거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나노 양산 가능성, 뭐 새로운 고객사도 테슬라로 추측이 된다. 어쨌든 이런 이슈도 있었고, 뭐 에이직 반도체용 HBM 공급에 대한 기대감, 또 유리기판, 로봇주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 오늘도 조금 반등이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보자면 반도체 뭐 어제 미장 쪽에서도 지수도 괜찮았고요.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게 하드웨어도 좋았고 소프트웨어도 다 같이 조금 잘 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고 팔란티어도 상승을 했고 뭐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AI 관련주들은 또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그 엔비디아가 이제 그 이번에 아까 대만 반도체는 이제 지진 때문에 조금 매출 하단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약간 낮게 제시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호나이전 밀 우리 폭스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쪽에서 이제 어제 1월에 매출이 3% 증가했지만 낮았지만 1분기 실적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좋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증권사나 이제 투자 분석 기관들 중에서는 이제 에버코어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 지금 현재 주가 130불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낮은데 191달러 제시했고요. 아르거스 같은 경우는 이제 175달러.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탑픽을 유지하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AI가 이번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GPU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 칩, 즉 ASIC 개발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런 쪽에 압박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그걸 이겨내고 올라왔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요. 이 오픈 AI가 이제 자체적인 칩을 개발하겠다 이거는 이번에 손정희 회장과 또 이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ARM 또 삼성전자를 만났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한테는 이제 약간 추측이지만 긍정적인 메시지다. ASIC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 고객사들을 늘려갈 수 있는 이런 단초가 여기에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인데요.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의 잠깐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이제 그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차트 일단 중요한 위치는 128달러였는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28달러를 통과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고요. 일단 이 자리가 128달러 여기 잠깐만요. 차트를 우리 또 아침 방송 들으시는 분들 차트를 못 보시니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빠르게 고점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브로드컴이라든가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도 간밤에 강하게 나타났고
반도체 업종 지수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좀 약간 삼성전자의 훈풍과 함께 하이닉스도 네. 나름대로는 다시 한번 20만 원대 이제 회복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는 부분인데 이 지금 이제 관련해서는 아까 반도체를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네. 반도체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밸류체인으로 이번에 유리기판이 그쵸. 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유리기판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직접 나섰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무적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실리콘 기판의 어떤 세대에서 이게 이제 유리기판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기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메모리 양사가 여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하이닉스는 이제 SKC 앱솔릭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제 자체적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만회하기 위한 폭넓은 적극적인 전략으로 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 유리기판은 원래 이제 저렴한 가격과 미세로 구현이 쉽고요. 대면적으로 해도 유리하고 또 표면이 매끄러워서 이 신호가 중간에 이제 감쇄되거나 발열이 나타나는 부분을 줄여서 특히 이제 블랙웰의 이 발열 문제를 이제 잡을 수 있는 전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 대안이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제 물성이 좀 매끄럽다. 유리기판이 좀 매끄러워서 도금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걸 증착하고 전에 도금하는데 조금 이제 난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확실히 잡기만 한다면 상용화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그 유리기판의 밸류체인을 보시면은 한국에는 이제 삼성전기, 앱솔릭스, JNTC, LG 쭉 있습니다만 여기 이제 장비 쪽에서 필옵틱스, 기가비스 또 역시 이제 캠트로닉스 그리고 역시 이제 여기 이제 뭐 소재 쪽에는 YC캠, NZ 또 그다음에 부품에는 이제 ISC 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우리 굿모닝 작전에서 그 전에 계속 유리기판주를 계속 강력하게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하실 텐데 역시 고객사들에서도 이제 인텔과 브로드컴, 엔비디아, 그다음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나 애플까지도 역시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고객사들의 어떤 캡티브 마켓 구성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유리기판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번에 BOE가 자신들도 유리기판에 이제 나서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제 대세로 빠르게 아마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유리기판 항상 이제 뭐 차세대 먹거리로 또 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도 이제 뛰어들었고 SKC도 이미 살짝 선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두 기업이 일단 뭐 대결 구도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유리기판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짚어주셨던 항상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I랑 반도체, 유리기판까지 조금 살펴봤고 네. 이제 그 끝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로봇도 조금 궁금한데. 네. SK그룹도 이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뭐 참여를 하겠다 밝힌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로봇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조금 중요해 보이는데 네. 사실 로봇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예. 어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로봇주를 저희가 본다면 어느 부분을 조금 봐야 될까요? 최태원 회장이 지난번에 젠수랑 만나서 젠수랑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코스모스 이제 그 플랫폼 로봇 네. 플랫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자신도 이제 와서 이제 피지컬 AI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SK그룹도 이제 그 대비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로봇 조직을 이제 서울 을지로에 있는 SK텔레콤 본사 쪽으로 돌리고 또 역시 이제 투자 이런 쪽도 이제 어떤 지분 투자나 또 자신들이 이제 가능한 쪽에 접근을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딥시크가 이제 로봇 서비스도 확장하겠다.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테슬라도 로봇 양산 체제, 또 코스모스 같은 이제 이런 그 젠슨왕의 플랫폼, 그리고 오픈 AI까지도 이번에 이제 자신들이 직접 로봇을 만들겠다. 네. 이 로봇이라는 것에 이제 접근이 안 되면 이 각사들이 자기들의 어떤 생산 라인에 이제 사람만 쓰던 거에 남들은 로봇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네. 우리는 없다. 이거 너무나 좀 저기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다들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역시 휴머노이드가 일단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AI와 이제 이런 이 로봇이 결합하는 이 과정이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해서 최근에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게 이제 클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시메스와 같은 국내의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제 경쟁력으로 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급등을 네. 한 바가 있고요.
또 역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주식들도 많이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카오가 지난번에 오픈 AI가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자신들의 이 지금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같이 협력해서 국내에도 이제 AI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이번에 세물트먼이 와서 하고 갔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자신들의 AI 모델인 가우스를 이제 접어버리고 과감하게 비용 들어가는데 성과가 이 지금 빅테크라든가 중국에 많이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외부와 협력해서 외부 모델을 도입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제 세물트먼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하이닉스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의 스타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세물트먼과 또 오픈 AI와 결합이 되고 또 소프트뱅크와 결합되고 중국과 미국 간의 AI 경쟁에 우리나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밸류체인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실리콘 소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었고 이번에 이제 로봇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 로봇은 아직은 이제 뭐 휴머노이드가 엄청나게 정밀한 정도는 아니지만 네. 내구성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구성.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동안에 개발하면서도 이 그 뭐 유압 실린더라든가 이렇게 상당히 힘이라든가 내구성이 있는 어떤 이제 로봇의 작동 시스템을 많이 연구하고 이런 걸 제가 좀 보았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자로 부각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오퍼레이팅하는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는 이제 외부에서 도입하는 쪽으로 해서 과감하게 AI를 빠르게 전진시키는 이런 과정을 이제 도입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제 SK 그룹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게 SK온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터리 생산하는데 로봇 시스템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유일 로보틱이라든가 뭐 또 내지는 이제 T 로보틱이나 이런 업체들도 여기에 연관돼서 이제 그 좀 움직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단계 많이 올라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좀 다소간의 매물은 좀 받겠지만은 그동안에 좀 덜 올랐던 쪽에서 좀 순차로 올라올 것 같아요. 또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제 이 지금 이제 DIC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뭐 그 감속기라든가 이런 걸 개발한 바가 있고 또 역시 이제 그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이제 밸류체인들도 하나씩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연구해서 나름대로 이제 휴머노이드와 이제 생산 공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현대차 그룹과 연관되어 있는 또 내지는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관련한 감속기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도 동시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휴머노이드는 사실 이미 관심이 되어 있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뭐 현대차 그룹이나 테슬라와 연관된 감속기 관련 기업들까지도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로봇까지 살펴봤는데 여전히 사실 큰 뭐 관세라는 불확실성 안에서 사실 네. 순환매 장세가 조금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테마별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로봇도 그렇고 작은 섹터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볼 텐데 뭐 일단 엔터도 최근에 맞습니다. 관세 피난처다 뭐 얘기 항상 나왔었고 어제 SM 실적도 괜찮았고요. 예. 뭐 재건 쪽도 사실 은은하게 기대감이 있으면서 한 번씩 언급이 되고 있고 뭐 방산이라든지 예. 섹터들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이런 네. 섹터들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계속 언급을 네. 했습니다. 달러 강세의 최대 수혜다. 엔터주가 지금 뭐 이제 비행기가 좀 추락하면서 그때 좀 잠깐 그래서 그런 거지. 네. 애도 분위기가 끝나니까 이제 바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보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맞아요. 이제 뭐 이렇게 좀 회담하면서 이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건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양국 관계에 이제 문화 교류를 좀 문제가 불거져서는 안 된다, 피해야 된다. 뭐 이제 일단 좋은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에 이제 또 답하는 차원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 주석의 참석을 이제 권하면서 방한 가능성도 좀 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제 이제 SM이 실적이 또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SM과 또 여기에 이제 한한령의 기대감으로 디어유까지 이제 계열사죠 급등을 했고 또 JYP나 이제 YG엔터 그다음에 또 이제 하이브까지 올랐습니다. 단계 좀 많이 올라서 이제 추격하기엔 좀 다소 부담은 됩니다만 네.
엔터주는 뭐 잠깐 눌러도 계속 다시 한번 우상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관세도 피할 수 있고 네. 달러에 의해서 해외 공연 수입도 상당히 노릴 수 있는 이제 일석양조의 효과가 있고요. 어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엄청났습니다. 네. 4분기에 무려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56%나 영업이익은 또 200%나 증가하는 4분기 서프라이즈 나면서 시간 안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거기다가 바로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 롯데도 실적이 아주 좋았는데 네, 맞아요. 이제 이번 나오는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연결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 방위비 증액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증액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다가 이 지금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2차 계약 일단 이행 가능성이 계속 이제 확정적이다 이렇게 네. 언급이 나오면서 또 하나그룹이 이제 전반적으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등 또 현대로템 또 LIG넉스원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의 이 흐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분간 전략적으로 조금 대표주만 좀 들고 가는 전략. 좀 이제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는 쪽은 좀 피하도록 하는 게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뭐 가끔 한 번씩 이제 움직거리는데 보니까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게 대표주니까 그쪽을 좀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관심 섹터들을 쭉 한번 보면은 수출 대형주는 아무래도 조금 흐름이 조금 제한되지 않느냐 이런 네.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주는 아직은 관세 여파로부터 조금 이런 부분이 있고 자동차가 조금 아직은 좀 부진합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좀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이제 방산이나 엔터 쪽을 좀 보시되 또 역시 이제 그 이번에 그 바이오 쪽도 뭐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쪽은 이제 상당히 ADC 이중항체 관련 쪽에서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항체 관련주인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또 ABL 바이오 또 이중항체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을 연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제 유리기판 엔터 바이오 반도체 이쪽에 이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그냥 이제 관심 종목까지 간단하게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피롭틱스는 뭐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120%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YC캠도 한 100% 올랐고요. 대형주는 삼성전기 소재주에서 이제 JNTC가 좀 안 움직였는데 한번 좀 보실 위치가 좀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는 이제 보유하는 전략 추격하지는 마시고요. 네. 좀 내려오면 또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 좀 살아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 그리고 또 역시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도체가 점차 이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네. 주목해 보시고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셀바스 AI나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소프트웨어의 이제 발전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심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전략이랑 관심 종목까지 한번 싹 살펴봤습니다. 이거 오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대형주 뭐 반도체보다는 조금 네. 더 라인이 있는 이런 쪽으로 주목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뭐 캡처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요일 아침 박완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